반갑습니다. 오늘은 2교시 정권투자상담사 2교시를 강의하게 되겠습니다. 자, 첫 교시를 우리가 강의를 했었는데요. 첫 교시에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이 정권투자상담사에서 요 정권 우리가 분석 중에서 경기 분석에서 그 순환의 종류, 그 다음 경기의 순환을 예측하는 방법, 그 다음 경기에서 간단한 우리가 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좀 잘 봐야 될 부분은 앞에 제가 경기 시계열 통계 분석에 입각한 경기 분석에서 순수한 순환 변동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특히 비순환 변동인 불규칙 변동, 계절 변동, 추세 변동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제거하는 순서는 제일 먼저 계절 변동을 제일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 불규칙 변동을 제거하고, 그 다음 장기 변동인 추세 변동을 제거하는 순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제가 계절 변동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많기 때문에 특히 불규칙 변동과 추세 변동을 제거하는 방법을 좀 잘 정리해 두시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분에 대한 문제는 5번이었죠. 그때 불규칙 변동을 제거하는 방법은 MCD 이동평균법이 있고, 추세 변동을 제거하는 방법은 장기 이동평균법과 최소 자성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교시에서는 그 새로운 통화 지표 요 부분에서 공부하겠습니다. 나중에 요 부분은 뒤에 가면 우리가 3과목, 제3과목에 금융상품 분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제3과목 금융상품 분석을 할 때 좀 이해를 해 두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보면 자, 한국은행에서 2012년 산업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에 앞서서 한번 이 2002년 한국에서 2002년 산업부터 편제한 새로운 통화지표인데, 이 새로운 통화지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신 M1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신 M2가 있습니다. M1과 M2가 있습니다. 자, 주로 요 신 M1은 주로 거래수단을 중시하는 거예요. 거래수단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 예금을 뽑아낼 수 있는 거죠. 뽑아내어서 내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것을 거래수단이라 하고, 신 M2는 거래수단뿐만 아니라 플러스, 자, 요것을 저금함으로써 내가 상대적으로 이자를 노릴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도 보는 겁니다. 수단도 동시에 보는 겁니다. 따라서 M1은 M2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포함되니까 주로 요 M1은 언제든 내가 요 돈을 자유자재로 뽑아서 쓸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현금 통화가 있죠. 그 다음 이거 외에 요구불 내금이 있죠. 현금 통화는 말 그대로 수표라든지 현금 이런 건데, 지폐, 동전 이런 거죠. 근데 요구불 내금은 내가 예금은 했는데 은행에 요구하면 은행은 바로 지불해야 되는 예금이죠. 지불불자. 그러니까 예금은 했는데 은행에서 예입자가 요구하면 즉시 지불해야 되는 예금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제일 좋은 예가 보통 예금. 보통 일반 예금 있죠. 보통 예금, 만기가 없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수표로 보통 은행 등에서 돈을 빼낼 수 있는, 수표 등으로 기업에서 은행과 수표 계약을 한 다음 빼낼 수 있는 당좌예금 있죠. 당좌예금이 있죠. 당좌예금. 당좌예금은 반드시 수표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외에
한 개 더 있는 게 이제 뭐예요? 요즘 새로 나온 거죠? 이게 뭐예요?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이에요.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 이제 만기가 정해진 저축성 예금 맞는데 언제든지 내가 뭐예요? 자유자재로 입금도 할 수 있고 출금도 할 수 있는 예금입니다. 이런 분은 요즘 새로운 금융 상품이죠. 여기 보면 들어가는 게 우리가 흔히 뭐요? 은행 저축예금. 예금. 그 다음 뒤에 가면 우리가 뭐요? MMDA가 나와 있죠. D. 나 하겠지만 이것은 뭐요?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식 예금이에요.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식 예금이죠. 예금. 나중에 뒤에 우리가 금융상품 할 때 많이 노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뒤에 보면 우리가 뭐요? MMF가 있죠. MMF는 뭐예요? 보통 우리가 이 펀드, 그죠? 단기 금융 펀드죠. 물론 신탁에서 쓰는 거죠. 신탁 쓰는 거죠. 이거는 주로 우리가 일반 은행에 쓰는 거고요. 이런 것들도 언제든지 뭐 자유자재로 빼낼 수 있는 겁니다. 뒤에 금융상품에 자세히 할 거니까 지금 현재 이런 내용들이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에 포함된다고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신 M2에는 요 뭐야 신 M1이 포함되죠. 이게 포함되고 그 다음 여기다 이제 더불어 뭐 한다고요? 자, 포함되고 플러스 자, 기간물 정기예금.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놓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이 물은 30일 물, 60일 물 이런 식으로 뭐요?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일자, 기간물, 우리가 정기예금. 예금이라든지 또 우리가 뭐요? 적금 또는 부금. 그러니까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부금 이런 거죠. 이런 것은 가치 저장 수단이라 봐야 되겠죠. 이런 것은 이자가 많이 붙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형 상품. 시장형 상품인데 이 시장형 상품은 말도 시장에서 자유자재로 이 상품을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시장에서 금상을 사고 팔 수 있는 건데 이게 제일 잘 나오는 게 뭐예요? CD 있죠? 잘 알죠? 이게 양도성 예금증서죠. 양도성 예금증서. 보통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요 정서를 발행하죠. 발행하면 요 정서를 가진 자는 언제든지 요 정서를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은행에서는 나중에 요 정서를 만기에 가져오면 정서의 소유자에게 이 자금을, 예금을, 돈을 지급하는 거죠. 그 다음 RP. RP가 뭐예요? 잘하고 있는 뭐 이게 환매 조건부 채권이에요. 채권.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요 발행자가 요 채권을 사주겠다고 계약한 게 환매 조건부 채권이죠. 이런 것들 얼마든지 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CMA. CMA가 뭐 이게요? 우리가 현금이나 관리 계좌죠. 계좌. 현금이나 관리 계좌. 이런 주로 종금사에서도 발행하기도 하고 또 신탁회사에서 하기도 하죠. CMA. 그 다음 뒤에 가면 우리가 표지음.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한 개 더 들어가는 게 플러스. 그 다음 뭐예요? 실적 배당형 상품도 있습니다. 배당형 상품도 있고, 그 다음 플러스, 뒤에 가면 뭐예요? 금융채 등이 있습니다. 등이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요 속에는, M2에는, 자, 만기 2년 이상에, 만기 2년 이상,
이상의 장기 금융 상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 M2에는 자, 이런 게 포함되지만 만기가 2년을 초과하는 넘어서는 뭐요? 장기 금융 상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구불 예금은 요거는 뭐요? 흔히 말해서 뒤에 가면 우리가 통화금융기관에 대한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이든 비통화 뭐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요구불 예금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된다는 점입니다. 요 점을 조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주의할 점은 요구불 예금 속에는 비통화금융기관뿐 아니라 비통화금융기관에서 지급하는 요구불 예금도 포함되고, 그 다음 신 M2에는 신 M1이 포함되고 대신 만기 2년 이상의 장기 금융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요 점을 조금 주의해 주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봐보죠. 자, 3번. 한국은행에서 2002년 3월부터 편제한 새로운 통화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 금융기관의 제도적인 형태보다는 금융상품의 유동성을 기준으로 편제된 신 M1과 신 M2를 새로운 통화지표로 사용하게 되었다. 하자없죠? 자, 요거요. 그 다음 신 M1은 단기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잘 반영하고 있어서 시장금리에 대한 설명력이 크다. 시장금리를 그대로 반영해내는 거죠. 그 다음 신 M1에는 비통화금융기관의 요구불 예금은 포함이 됩니다. 자, 이거는 통화금융기관뿐 아니라 비통화금융기관의 요구불 예금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근데 양도성 예금증서나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뭐요? 금융채 이런 것들은 신 M1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답은 3항이 틀렸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 M1에는 비통화금융기관의 요구불 예금은 포함되지만, 자, 양도성 예금증서나 금융채는 신 M2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는 신 M1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래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3항이 틀렸고요. 경제 전반의 유동성 수준을 반영하고 있어서 실질 소득에 대한 설명력이 큰 신 M2에는 만기 2년 이상의 장기 금융상품이 제외된다. 정확하죠? 자, 요 신 M2에는 만기 2년 이상의 장기 금융상품은 제외된다. 즉 포함되지 않는다. 이걸 포함된다 하면 틀리겠죠? 이따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 3번은 조금 별표를 쳐두시고 요번 한번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최근 들어 지금 현재 우리 금융계에서 쓰고 있는 것이 요 편제된 신 M1과 신 M2로 쓰고 있기 때문에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뿐 아니라 뒤에 금융상품에서도 중시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은 밑에 해설과 더불어 한번 같이 정리를 해서 별표를 쳐두시고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율이 다음과 같을 때 통화공급의 증가율은 얼마인가? 요 부분도 요즘 시험에 자주 많이 나오고 있죠. 자주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한번 4번도 좀 정리해 보시면, 이는 이시 방식에 의한 화폐 교환 방정식입니다. 원래 보면 화폐 교환 방식에서는 피셔의 화폐 교환 방정식이 있고 이시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 시험은 주로 이시 방식이 많이 나와요. 이시 방식은 주로 보면 통화, 공급, 증가율. 이 보통 약으로 쓸 때는, 이거 시험에는 보통 이 자체는 약을 안 내지만 보통 이거 우리가 보통 MG라 써요. MG. 플러스. 그 다음, 화폐 유통 속도의 증가율. 화폐 유통. 통화 같은 말이죠. 통화.
유통 속도, 증가율. 이거 보통 우리가 VG라 쓰죠. VG는 GMP 디플레이트. GMP 디플레이트. 디플레이트 쓰기도 하고, 디플레이트, 뭐요? 상승률 또는 감소율 쓰기도 하겠죠. 상승률. 물론 감소율은 마이너스겠죠. 자, 이거 보통 쓸 때 뒤에 가면은 주로 이걸 PG 쓰죠. 다른 말로 이거 같은 뭐냐, 물가 상승률 쓰기도 해요. 플러스, 이제, 실질 GDP 증가율. 감소율 같은 건 마이너스겠죠. 실질 GDP 증가율. 이랬었는데, 이거 보통 우리가 YG 많이 쓰죠. 이게 이시 방식에 의한 화폐 교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상위대 놓으신 분들은 PC에 화폐 교환 방정식에서 볼 때는 MV는 우리가 보통 PT를 많이 쓰죠. Y보다는 PT다 이렇게 많이 썼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시 방식에서 미분을 통해 가지고 만든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통화 공급의 증가율 이걸 물어본 거죠. 요걸 물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MG는 화폐 공급 증가율은 그거 넘기면 PG, 그죠? 플러스 실질 GDP 증가율 YG 마이너스 화폐 유통속도 증가율 VG를 차감하면 되겠죠. 넘기면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숫자를 지어보면 자, GDP 디플레이트가 6%죠. 6%. 그 다음, 실질 GDP 증가율이 4%죠. 4%. 에서 화폐 유통속도 증가율 3%를 차감하면, 그대로, 이거는 7%가 되겠네요. 7%. 그럼 답은 7%. 자, 이는 간단한 공식이니까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4번에 통화 공급 증가율도 시험에는 최근에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우리가 M1하고 M2, 이것도 최근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화 공급 증가율, 이것도 간단하기 때문에 시험 잘 내는 거예요. 잘 내기 때문에 3번과 4번은 정확하게 한번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경기 부분에서는 시험에 8문제가 나온다 하지만은 사실 나올 부분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면 앞에 제가 5번하고 6번은 봤고요. 7번은 보기는 학파별 경기 변동 이론에서 경기 변동의 주된 원인이다. 연결이 옳지 않은 것 해놨어요. 이걸 하기 앞서서 한 장 넘기시면 거기 우리가 그 경기 변동 이론에 그 학파에 제가 그 정리를 해줬어요. 정리를 요 분을 좀 더 조금 봐주시면서 미안하지만 요 분도 시험에 단골 손님입니다. 이분도 여러분들이 별표를 해두셔야 됩니다. 별표를 해두시고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별표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별표가 많은 것이 보여도 실제 여기서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에 8문제에서 제가 쭉 보면 제가 별표를 해봤자 한 10개도 안 돼요.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보통 시험에 8개가 다 넣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6 이상은 오기 때문에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경기 변동 이론을 보면 학파별로 보면 요 케인즈 학파 있죠. 케인즈 잘 아시죠? 케인즈 학파가 있고요. 케인즈 학파의 대두는 누구요? 케인즈죠. 케인즈. 그 다음 내려오면서 또 중요한 게 통화주의 학파가 있죠. 이 통화주의 학파의 제일 대두가 누구죠? 미국의 프리드만이죠. 프리드만 교수, 프리드만. 그 다음, 세고전학파입니다. 세고전학파. 예전에는 이걸 신고전학파 했는데, 이름 바꿔서 요즘은 그냥 세고전학파, 이렇게 쓰죠. 신고전학파. 근데 세고전학파에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누구요? 이 화폐적 경기 변동이 있고, 즉, 경기 변동이 있고, 두 번째는 실물적 경기 변동이 있어요.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칠판 보시면서,
자체를 별도로 공부하는 것보다 요 분을 눈으로 보고 듣고 익히면서 요 분에서 여러분들 80분을 소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별도로 공부할 시간이 적어지겠죠. 자, 그 다음 세 케인즈 학파가 있습니다. 학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화폐적 경기 변동에 노를 주로 내세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지금 잘 알고 있는 주로 보면 뭐요? 루카스입니다. 루카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물적 경기 변동을 내세운 세 고전 학파는 주로 뭐요? 키틀랜드하고 그 다음 뭐요? 프레스컷이 있습니다. 이 학자들고요. 주로 세 고전 학파를 내세운 사람은 주로 이미 잘 알고 있는 맨큐 하니까 좀 이름이 맨유 비슷하네, 그죠? 맨큐 있습니다. 그래서 세 고전 학파 내세운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학교 이름도 봐두셔야 돼요. 케인즈를 이름을 하면은 예전에 세계 대공황 급불칙을 내세운 뉴딜 정책. 옛날 루즈벨트 했을 때, 그죠? 세계 대공황 급불책으로 뉴딜 정책을 제시한 사람이 케인즈죠. 이때 세계 대공황.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은 기업가에 동물적 감각, 투자 감각. 또는 혹시 성수 효과. 그 다음 가속도 원리. 또는 우리가 수요 충격. 때문에 생기는 수요 충격. 이것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다. 이때 시력 극복이 정부의 개입이었죠. 정부의 개입이 대단히 우리가 댐을 공사한 그죠? 이게 뉴딜 정책이죠.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이걸 내세운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통화주의가 있죠. 통화주의 같은 경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통화주의는 뒤에 가면 우리가 이 프리드만은 통화당국의 불안정한 통화정책이 경기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당국의 우리가 불안정한 안정적 통화정책. 그래서 이 프리드만은 이 자체라도 우리가 좀 더 경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K율의 준칙을 제시했죠. 통화준칙. 그래서 이 사람은 경제 성장에 따라 가지고 약 3% 정도의 통화를 내세를 풀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1% 발생하면 그때마다 약간씩 경제세 맞춰 가지고 율을 정해놓고 통화를 꾸준하게 공급하는 것이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정책이다 한 사람이 바로 통화주의 대부 프리드만이죠. K율의 준칙. 그 다음 화폐적 경기 변동이 있는데 이는 세 고전 학파. 이것은 말 그대로 이거는 불안정한 정보 때문에 해놨는데 이것보다는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통화량의 변동이에요. 못한 통화량의 변동.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일반 민간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정확한 정보에 입각한 통화를 공급한다면 경기가 안정적일 텐데 일반 민간들이 좀 불안전한 정보에 입각한 예상치 못한 통화량을 공급하다 보니까 경기를 일으킨다는 거죠. 이걸 내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실물적 경기 변동이 있는데 이는 주로 키틀랜드라든지 프리스켓이 내세운 건데 요거는 주로 무엇을 의미하죠? 요 자체는 주로 우리가 보통 실물 충격이에요. 이거는 기술 충격 이런 것들. 실물적 요인이죠. 기술 충격에 제일 좀 얘가 뭐 있겠어요? 이게 바로 기술 혁신. 이런 것 등 보통 우리가 이 실물적 요인에 의한 공급 요인이죠. 실물적 요 공급 충격에서 발생하는 거죠.
충격에서 경기가 발생한다 한 거고요. 이때 새 개인작파는 이제 이 메뉴 비용을 냈었어요. 메뉴 비용. 메뉴 비용. 요 메뉴 비용 때문에 시장이나 가격이 경직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재와 시장의 가격이 경직이 된다. 이걸 내세운 거죠. 우리가 한번 식당이라든지 어디 가보면 이 메뉴죠, 메뉴를 알려주는 게 있죠. 메뉴 알려주는 게 제일 가게 뭐야? 메뉴판. 또 어떤 게 있죠? 메뉴판이라든지 또 제품 가격표. 또 요걸 우리가 그 시중에 광고할 때 쓰는 뭐야? 카탈로그 같은 거. 카탈로그. 만약 우리가 가격을 바꾸면은 이걸 다 바꿔줘야 돼요. 이걸 다 바꿔줘야 되겠죠? 이걸 다 바꾸면은 뭐 한다고요? 이걸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뭐야? 사소한 교체 비용이 들어가요. 비용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이 사소한 교체 비용, 요게 아까워가지고, 이 공급자들은 가격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이 경직이 된다는 거죠. 이걸 내세운 게 뭐예요? 말하자면 메뉴 비용이에요. 그래서 재화 시장에서 이러한 메뉴에 관계된 이런 걸 바꿀 때 사소한 비용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 교체 비용 자체 때문에 뭐 한다고요? 자, 가격 인상을 뭐 한다고요? 안다는 거죠. 억제한다는 거죠. 이게 억제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보통 메뉴 비용이라는 거예요. 이걸 내세운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 한번 봐보시죠. 자, 7번. 보기는 학파별 경기 변동 이론에서 경기 변동의 주된 원인이다.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역, 니은, 딕을 리얼되어 있는데, 이미 공부할 때는 그냥 기역, 니은, 딕을 리얼을 그냥 뭐요? 1, 2, 3, 4로 변경시켜주면 더 이해하기 편하겠네요. 기역, 니은, 딕을 리얼을, 기역을 1, 그 다음에 니은을 2, 딕을 3, 리얼을 4로 바꾸어 보는 게 더 편하겠네요. 자, 1번. 기업가의 동물적 감각이 나왔습니다. 기업가의 동물적 감각은 뭐요? 불완전한 투자를 한다는 거죠. 불완전한 투자를 하면 이 자체가 바로 뭐요? 나중에 성숙과에 의해서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많이 바뀌죠. 그러면 따라서 뭐요? 자, 총수요 정대를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은 필요하다. 일단 뭐가 나왔어요? 동물적 감각이 나왔고, 그 다음 성숙가가 나왔죠. 그럼 이건 누구겠어요? 말 그대로 케인작파입니다. 케인작파의 케인즈 하잡죠? 밑에. 다음 통화당국의 불완전한 통화 정책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이거는 K율의 준칙이 필요하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누구겠습니까? 자, 통화주의 학파 프리드만. 그럼 이항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 기술 혁신, 생산성 변화와 같은 실물적 요인이 나왔고, 공급 충격이 나왔죠. 그럼 이거는 이쪽에 들어가겠네요. 여기 들어가겠네요. 기술 충격, 기술 혁신, 실물적 공급 충격 나왔네. 그죠? 이건 실물적 경기 변동이네요. 실물적 경기 변동이기 때문에 답은 사망이 틀렸네요. 실물적 경기 변동이 나와야 되고, 키들랜드라든지 프리스 것이 나와야 되죠. 답은 사망이 틀렸죠. 화폐적 경기 변동은 이건 루카스인데 이거는 예상치 못한 통화량의 변동이죠. 즉 불완전한 정보가 나와야 되겠죠. 사망이 틀렸고, 그 다음 메뉴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메뉴 비용이 나왔고, 그 다음 가격 인상을 억제하면서 재화 시장이 경직되어 있다. 가격이 뭐요? 경직되어 있다 나왔습니다. 자, 이건 누구예요? 새 케인즈 학파인 맨큐. 그 답은 사망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요즘 시험에 단골 손님입니다. 요 부분 제가 좀 더 정리해 둔 부분 자체가 밑에 뒤에 해설이죠. 다음 8번. 경기 변동 이론의 학자와 그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 나왔습니다. 자, 프리드만 나왔습니다. 자, 통화주의 학파이며, 프리드만은 통화주의 학파이고,
경기 순환의 원인을 통화 당국의 자의적이고, 그 다음 재량적인 통화 정책 이 자체를 화폐적 충격으로 본다. 그럼 하자 없죠. 주로 요 통화 당국. 그래서 요 자체는 정부도 뭐요? 경제 성장에 맞춘 경제 성장에 대한 일정 율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통화를 일정 율로 꾸준하게 공급한다 하는 K율의 통화 준칙을 내세웠습니다. 자, 루카스 나왔습니다. 루카스는 화폐적 경기 변동을 내세운 학자죠. 세고전학파죠. 그래서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에서 경제 주체들은 합리적인 기대를 하지만 불완전한 이 정보하고 예기치 못한 이런 통화 정책에 의해서 경기가 발생한다 하지 없죠. 자, 그 다음 세고전학파죠. 슌페트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경기 변동의 원인을 제일 큰 게 기술 혁신. 기술 혁신 놓으면은 슌페트죠. 그 다음 맨큐 나왔습니다. 맨큐는 세고전학파입니까? 맨큐는 세케인작파입니까? 세케인작파죠. 그 다음에 경기 변동 유발 요인을 실무 부분이 아니죠. 메뉴 비용에 찾고 있죠. 메뉴 비용. 그럼 이건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자, 누구요? 루카스는, 키들랜드나 프레스커스는 이래 되겠죠. 키들랜드나 프레스커스는 세고전학파이며 경기 변동 요인을 실무 부분에서 찾고 있다. 이래 되겠죠. 그래서 답은, 여기는 4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아예 맨큐를 써주면서 요 내용을 바꿔주든지, 아니면은 사항의 내용은 요 내용이기 때문에 키들랜드나 프레스커스는 이렇게 바꿔줘도 하자가 없겠죠. 그 답은 8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물어봤습니다. 민간의 투자 지출 변화. 민간의 민간의 기업가죠. 투자 지출. 이런 변화는 수요 측면에 충격이 나왔습니다. 충격이 나왔고, 그 다음 시력 구제를 통한 총수요 정대 정책. 이게 뭐였죠? 뉴딜 정책이었죠. 뉴딜 정책의 제일 큰 얘는 뭐겠습니까? 이게 세계 대공황 극복이죠. 세계 대공황 극복이었죠. 시력 구제였죠. 어떤 시력 구제요? 비자발적 시력 구제. 그래서 케인즈는 이때 세계 대공황이기 때문에 항상 비자발적 실업은 존재한다. 이래 본 거죠. 이 비자발적 실업은 민간에 의해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정부의 공적 자금으로서 요 실업을 구제하면 실업자가 뭐가 생겨요? 실업자가 나중에 우리가 실업자가 노동을 하면 소득이 생기죠. 요 소득으로 뭐 한다고요? 수요를 늘린다는 거죠. 이게 수요 정대 정책이었죠. 이게 일명 뉴딜 정책. 대단히 댐 공사였죠. 자, 이걸 냈습니다. 그럼 이건 당연하게 볼 필요 없이 케인즈 학파의 경기 변동 이론이 되겠네요. 자, 이게 되겠고요. 다음 10번. 다음 중 경기 순환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나왔어요. 경기 순환 특징을 보면은 제일 큰 게 뭐였어요? 변동성. 그 다음 공행성. 지속성이 있죠. 지속성. 공행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시험 놓으면 혹시 보너스 놓을까 싶어서 쓰는 건데 이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 변동성은 경기는 계속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변동하는 성격이 있다 이 말이고요. 경기는 좀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고, 공행성은 함께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행성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경기, 순응적도 있고, 순응적.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순응적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기, 역행적도 있고. 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기, 동시순환도 있고. 일단, 경기가 함께 가는 성질인데, 이 함께 가는 성질이 같이 가면 순응적이고, 함께 가는데 반대로 함께 가면 역행적이고, 똑같이 움직이면 동시순환적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순환, 후순환 쓰기도 합니다. 전순환적, 후순환적 쓰기도 합니다. 자, 이걸 공형쓰기를 하죠. 그래서 경기에는 누진성이라는 것은 없죠. 자, 그 답은
여부이 되겠죠.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은 참고로 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4가지. 뭐 좀 봐두시라 했습니까? 제일 큰 게 앞에 설명했다시피, 우리 공부를 할 때 큰 부분 자체가, 제가, 저 경기에서 우리 보면 특히 요 학파들, 요 케인즈 학파, 통화주의 학파, 세고전 학파, 요 부분 자체를 조금 정리를 한번 해 두시고, 그 다음 특히 뭐가 나오면 기업가의 동물적 투자 감각,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요 내용은 당연하게 케인즈, 그 다음에 K율의 준칙이 나오면 통화주의, 세고전 학파의 화폐적 경기 변동하고 실물적 경기 변동, 이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세 케인즈 학파의 맨큐, 메뉴 비용, 요거 좀 봐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 자체는 크게 우리가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참고로, 제가 앞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시 방식에 의한 화폐 교환 방정식, 요것도 간단하게 놓은 방식이기 때문에 한번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